제목을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자연의원을 개원하기까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고민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그 의학을 어떻게 보면 뒤로 하고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바로 그 강원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요양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6년 동안 한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6년을 마친 다음에 다시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이제 새로 생긴 춘천에 있는 춘천 호반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4년 정도는 제가 병원장으로 섬기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죠. 제가 이제 병원장으로 일했던 그런 병원인데요. 그렇게 의사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결론은 환자들이요 계속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어디 아프다, 뭐 회진할 때마다요 어디 아프다, 대변을 며칠째 못 봤다, 잠도 안 온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한테 제가 약을 그래도 좀 드리려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요 지금 그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대한 모든 약을 다 쓰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약이 보통 한 움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들의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15년 제가 일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배운 게 아깝죠. 정말. 그리고 제가 배운 게 뭐 아무 소용없다 이건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다 이건 정신 번쩍 나시죠. 아무 소용없다 이건 아니지만 정말 이들의 어떤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증상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면 이거는 사실은 해결이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을 수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는데 감기 증상으로 다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감기가 걸려서 뭐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생기고 목이 아프고 뭐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오실 때는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죠? 약 처방.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는 다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급성기 질환 누가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맹장염 걸렸다 그러면 의사가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뼈가 부러지고 그 사람이 막 출혈 심하게 하고 있다. 그거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사실 현대의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그 인간에게 생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뭐 만성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약들을 처방했죠. 근데 여러분 기원전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한 450년 전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 안에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얘기가 뭐냐면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면역이라는 최고의 의사가 있어서 우리 몸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런 기능이 약해진 거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의사는 이것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자연치유력이라고 하죠. 자연치유력. 내 몸의 상태가 열악해질 때 생기는 게 이제 이런 질병이죠. 그래서 약을 많이 사용하시면 점점 더 저런 질병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진통 소염제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계속 억제해주기 때문에 결국 온몸의 혈액순환을 자꾸 막아주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막고 온몸이 자꾸 차가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그런 기능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면역 시스템 중에서 장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 내에 있는 미생물 수는 100조 마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00조 마리 이상. 그래서 그 많은 미생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이 장에 살면서 우리 몸의 전체 면역의 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장 내에 있는 유익항균들의 대부분이 뭐냐?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피로감도 없어지고 또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염도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비염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너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다만 그런 유산균이 얼마나 강력하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건 저희 병원용인데 이렇게 유산균을 처방을 하고 있어요. 되게 뭐 감기로 오거나 뭐 이렇게 콧물 납니다 이럴 때는 제가 그냥 몇 포씩 드리죠. 이제 저희가 여기는 피부청인가요? 맑은 피부 저희도 쓰는데 이분 이거 하나 드려 그러면 시범 보여드리고 비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처음 비염에 쓰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비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드리죠.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고 그러면 벌써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는 이유는 환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거 되게 좋던데요. 점막도 촉촉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호자들이 말해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줘요. 유산균을 처방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이 많아요. 효과면으로 본다면 훨씬 더 제 기대보다 훨씬 이상인데 최근에 이제 한 2개월 전부터 치료했던 환자 중에 35세 여자 환자인데요. 알레르기 비염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비염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비염이 심하면 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러죠? 눈도 가렵죠? 여러분 중에 있으시면 눈도 가렵죠? 이게 계속되고 약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중이염도 이제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산균 처방을 했죠. 유산균 처방을 하고 한 달 만에 그분이 오셨는데 2주 동안 그 유산균을 먹고 2주 동안 마치 코에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완전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그래가지고 줄줄 나오는데 왼쪽이 원래 더 심했대요. 중이염도 왼쪽에 생기고. 왼쪽에서 막 누런 코, 여기서 맑은 코 해가지고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애들 돌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티슈, 각 티슈를 거의 한 통씩 써야 될 정도로. 그게 2주 동안 계속됐어요. 난 그 환자한테 너무 고마운 게 포기하지 않은 거. 그분이 진짜 갈등했대요. 내가 이거 진짜 맞는 건가, 낳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물론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심한 줄 사실 몰랐어요. 제가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저한테 오셨는데 그렇게 2주 딱 한 다음에 무슨 거짓말 하듯이 딱 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올 때는 벌써 한 주 이상을 완전 깨끗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런 환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걔 태어날 때부터 제 친구 딸인데 태어날 때부터 걔는 태열이다 그래갖고 늘 뭐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이제 2살 정도가 되니까 병원에서 그때 이제 아토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애를 보면은 그 이부자리 거기랑 다 피범벅이라는 거예요. 하도 긁어가지고 아기 때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산균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벌써 한 달 만에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 깨끗해져가지고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죠, 그게 실제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가끔 아이스크림도 먹는데요. 제가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학교 다니는데 뭐 그거 나쁘니까 먹지 마 이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가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그렇게 과거처럼 뒤집어지거나 이런 반응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체질 자체가 세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만 잘 견딜 수 있다면 효과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독소를 다 제거하고 몸이 원상태로 돌아갈 때까지가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죠. 제가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 그때에 비하면 수입이 어떨까요?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갤신이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희 선배도. 그냥 거기 있지, 그 좋은 자리에 버리고 이렇게 개원해갖고 고생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님들도 있고, 또 질문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후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하지.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제가요, 감사합니다. 왜 후회 안 하냐면요, 앞으로 뭐 잘 될 거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 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더디가는 것 같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정말 제가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던 게 많은 사람 좀 돕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실제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소수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둘 계속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의료도 바뀔 수 있겠죠. 전 세계 의료도 바뀔 수 있겠죠. 지금은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지만 나 이런 발걸음이 그런 일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또 멀리서 춘천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